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적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우시안 쿼드라처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적분을 할 때 근사 구간을 우리가 뉴턴 코테스 공식에 의하면 어떤 이 압시사라고 하는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큰 오차가 유발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와 같이 파란 까만 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뉴턴 코테스에서 트래피조이달 룰을 적용을 하면 한 구간에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이 사다리꼴 지금 모양이 된 부분이 근사치로서 적분을 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빨간 선 위에 있는 만큼의 면적의 에라가 있는데 이 지나가는 이 빨간 선을 조금 살짝 위로 올리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x의 점들을 약간 서로 함수와 만나는 점이 이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적분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코테스에서 트래피조이드를 누르면 여기에 fx1의 절반이 되는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그렇죠? 이만큼 면적에다가 또 이쪽에서 나오는 이만큼의 면적을 반반씩 치중을 해서 더하면 이 근사치가 계산이 되는데, 그것보다 이걸 살짝 이 점을 올렸을 때 우리가 근사치를 구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이,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절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한 근사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쿼드라처라고 하는 건데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대신 쓸 수 있는 함수가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가진 함수들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직교함수의 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직교함수라는 게 이와 같은 형태로 된 함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wx를 우리가 웨이팅 함수, 웨이팅 펑션이라고 하고, 그거가 어떤 이와 같은 그 몇 급수 형태로 나가는 이와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w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우리가 fx a에서 b까지 구간에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쪽 부분, 이 ci를 wx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weight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 fxi에 대해서 서로 곱한 것을, 각 구간에 대해서 곱한 것을 숫자로 해서 전부 더해주면 우리가 적분 근사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쿼드라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xi 함수는 이게 어떤 fx 근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그 집합으로서 우리가 압시사라고 부르는 x축의 좌표값이고, WI는 그 weight factor 또는 weights라고 해서 치중값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함수가 x가 있을 때 어떤 2n개, 그렇죠? 여기서 지금 n이 1에서 뭐 n까지 가면 xn과 wn이라는 또 2n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오차는 최소가 2n-1차의 어떤 오차가 정확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를 한번 보면 어떤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좀 xi와 wi를 n이 2인 경우에 따라서 영역은 -1에서 1까지 어떤 함수들을 하는데, 이 fx가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서 나갈 때, 규칙성이 있는 함수여야 합니다. 규칙성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포인트는 두 개만 잡는 거죠. 1에서 2까지 두 개만 잡았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근사치가 웨이트와 fx를 곱해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더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n이 2니까 우리가 fx를 어떤 일정한 형태로 나가는 그런 함수를 한번 가지고서 웨이트와 압시사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2개면 함수가 4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xi가 2개가 되고 그다음에 wi가 2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fx를 1일 경우 x, x제곱, x 삼승하는 등의 규칙성이 있는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해서 여기에 적분 형태를 표시를 이렇게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은 오른쪽에 대한 함수들이 나와서 이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웨이트가 각각 1이 되고 x1, x2가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근사치는 결국은 이 형태가 되니까요. 웨이트가 1이고 fx1, fx2에서 거기에 적용을 하면 이 근사값은 이와 같이 계산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가 가우시안 쿼드라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방법 중에서 가우시안 쿼드라처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이제 여러 가지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사는데 우리가 규칙성이 있는 함수들, 규칙성이 있는 함수들을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이라는 그 직교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르토고널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건데, 오르토고널 폴리노미알에는 뭐 르젠드라 폴리노미알, 체비셰프 폴리노미알, 험라이트 폴리노미알, 뭐 라구레 폴리노미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적분에서 사용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가 지금 르젠드라 폴리노미알 사용해서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음에 좀 알아보겠지만 체비셰프 폴리노미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에 좀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 직교함수라는 거. 직교함수라는 거는 어떤 웨이트 함수가 이렇게 있죠. wx가. 그리고서 그 직교함수 지금 파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곱했을 때 서로 차수가 틀린 경우요. m과 n은 그 직교함수의 차수라고 하는 건데요. 차수가 틀리면 이 적분값은 0이 되고 차수가 같으면 어떤 상수값을, 적분값 상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수를 사용해서 웨이트나 또는 xi 값들을, 합시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교함수, 일정한 형태의 함수가 되죠. 일정한 어떤 규칙성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적분을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르젠드라 폴리노미라는 걸 알아보면 우리가 보통 이 n이라는 거, 여기는 이걸 차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 가지고 이 웨이트 펑션 wx가 1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이 각각의 어떤 pnx는 형태가 이와 같이 미분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로 직교가 됐을 때 m과 n이 틀리면 0이고 m과 n이 같은 차수일 경우면 이와 같은 상수값으로 우리가 적분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차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그 관계식이 일정한 형태가 나오겠는데, P0 차수가 0일 때는 1이고요. 차수가 1일 때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2부터는 이 관계식을 서로 관계식을 활용해서 2, 3, 4, 5, 6 전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얘기하는 웨이트요. 합시사가 있을 때 이 웨이트의 합시사를 알고 있으면 이 웨이트에 대한 그것도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하면 어떤 폴리노미알의 미분값이 하나가 필요하죠. 근데 폴리노미알의 이 미분값, 이것도 이미 증명을 해서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르젠드라 폴리노미알 형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수가 0일 때는 값이 1이라고 그랬죠. 차수가 1이면 x가 되니까 이와 같이 되고요. 적분 영역은 1에서 1까지니까요. 차수가 2면 르젠드 폴리노미알 차수가 1일 경우는 이와 같은 함수가 되고, 3이면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차수에 따라 가지고 근이 수가 똑같죠. 여기 보면 x 2차일 경우에 초록색입니다. 2차일 경우에 여기 근이 하나 있고 여기 x의 근이 여기 있게 되죠. 1차일 경우는 근이 0인 경우, 3차일 경우라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0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칭되는 x의 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합시사 근들을 보면 차수가 2일 때는 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0.577이고 웨이트는 1이 되는 경우고요. 이 웨이트 공식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디 나왔죠? 이 공식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만일 차수가 3일 경우에는 3개의 근을 가지는데 3개의 근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여기와 그 다음에 0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0.777도고요. 각각의 어떤 치중값은 여기에 따른 치중값들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앞시사 x의 근들과 웨이트를 구하는 거가 처음에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x와 웨이트 wi가 구해지면 우리가 그 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요. 여기에 적용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르젠드라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영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a, b까지 썼던 함수 f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경우에는 르젠드라 폴리노미얼을 이용할 경우에요. 어떤 변환을 시키면 쉽게 됩니다. 변화를 시키면요. 그러면 여기 x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 a에서 b까지고 우리가 적분하려는 함수의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 크사이라는 것은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이 a에서 b까지 했을 때 x와 어떤 이 크사이라는 영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인 이 함수의 영역으로서 변환을 시키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되겠죠. 관계식. 그러면 그걸 fx에다가 x 대신에 이 공식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dx를 그 사이로 미분을 한 것을 대입을 시켜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적분 형태가 나오고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걸 정리를 할 때 이 적분값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적분값을 이 앞에 2분의 b-a를 더하고 여기에 이 전체적인 서메이션 합한 것을 웨이트에다가 이 f 이 함수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이나 어떤 폴리노미알 규칙성이 있는 함수의 그 변수를 이것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zi라고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면서 우리가 르젠드라 폴리노미알의 zi와 각각의 크사이가 앞시사가 되는데 르젠드라 폴리노미알 앞시사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르젠드라 포뮬라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앞시사와 이와 같은 구해져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몇 개만 구했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